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일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신규 감염은 호치민 969건, 딘지엉 517건, 동나이 458건, 안장 232건, 서잉 163건, 강리에우 156건, 띠엔장 111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8건, 강릉 5건, 다낭 1건, 박장 1건입니다. 10월 25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이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408건 감소하였으며 속장 -205, 당낭 -160, 안장 -65, 허우장 +48, 띠엔장 +33, 워인인 +31건입니다. 호치민시의 실내 판매 개방, 에어컨 금지, 술과 맥주 금지, 식음료 서비스 개방 허가 6가지 조건 중 호치민시는 실내 식음료 서비스 업장에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에어컨 사용 금지와 술과 맥주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국 대변인은 직원과 방문자만 의료 신고를 하고 QR코드 스캔하되 코로나19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주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술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각 지역 등급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호치민시 식음료 업장의 6가지 기준 1. 식품안전 자격증서와 QR코드 등록 2. 식품안전 조건 보장을 위한 규정 준수 3. 방역조치 계획 준비 손 소독제 등 구비 4. 직원 및 방문자은 방역 준수 및 QR코드 스캔하며 보건부서 지침 준수 5. 지역 코로나19 등급에 따른 인원수 제한 6. 실내 영업 매장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금지, 술과 맥주 판매 금지. 이에 대한 업소 주인들의 반응은 이제 숨 좀 돌리겠다. 혼영업을 해야 수익이 난다.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사람은 되고 술은 안 될 이유가 있나 등의 반응입니다. 이건 공무원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술에 취하면 방역 준수를 못할 확률이 늘어난다고 해야죠. 댓글 반응은 드디어 혼영업된다. 는 기쁜 반응과 마트와 편의점도 고객으로 혼잡한데 실내 에어컨 금지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 같은 지적입니다. 호치민시 기자회견, 실내 식음료 서비스 논의할 부분 많이 남아. 호치민시 공상부 부국장 레후잉 밍두는 시인민위원회가 타 부서와 협력하여 실내 식음료 영업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은 여전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10월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호치민시 공상부 부국장이 한 발언입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해도 되나 같은 모순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다르게 간다는 원칙은 아직 변경이 없는 듯하네요. 코로나19 신속검사 35만 동하는 곳, 일군 병원같이 8만 3천 동하는 곳 있어. 주민평가에 따르면 호치민시의 많은 곳이 코로나19 신속검사가 꽤 비싸다고 하는데 일부 검사 장소는 다른 곳과 비교해 경비 절반 수준만 청구합니다. 일군 병원은 8만 3천 동으로 25일 조사 당시 가장 저렴한 장소였습니다. 키트를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쓰지만 실제 품질 검사를 하고 있고 키트 가격만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보건부에서 보충받겠다는 주의입니다. 투득시의 한 병원도 23만 8천 동에서 16만 동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검사 키트를 미국과 독일제로 많이 쓰는데 현재 수입가가 10에서 12만 동 정도라고 합니다. 내일 휘발유 가격 급등 가능성. 세계 유가 변동이 심해 내일 조정 기간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동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관리청에서 물가 안정화 기금을 50대 50 비율로 쓰면 인상 예상가 1,400에서 1,600동을 700에서 800동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에는 200에서 600동 오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세계 휘발유 가격은 60에서 70% 상승했는데 중국,
인도, 유럽의 석탄과 가스 부족으로 석유로 전환한 반면 많은 산유국들이 그만큼 증산하지 못하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혹자는 화석에너지를 버리고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반작용으로 화석에너지를 더 쓰게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하기는 하는데 아직 넘어야 할 것들이 많네요. 베렛 2위는 높은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높은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유류세 등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한국의 유류세 15% 인하 검토 중이죠. 4위의 세계 원유가가 140달러를 넘던 때에 베트남 휘발유는 26,000동이었다. 지금 원유가는 82달러인데 베트남 휘발유는 23,000동이다. 라고 하네요. 물론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나 많은 IB들은 일시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라며 22년 초면 해소되어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일원이 어제 소개한 것처럼 하노이에서 빈병 들고 주유소에 장사진을 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4개월 넘게 버스에서 산 승무원. 버스는 방역을 위해 운행을 중단했고 국립대 옆에 수십 명 승무원은 실직해서 버스에서 먹고 자야 했습니다. 호치민시 국립대역 53번 버스 노선 표 판매원 마이타이 끄엉씨는 4개월간 월 100만 동을 내고 버스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어제 소개한 기사에 등장한 끄엉씨의 생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저렇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많네요. 출처 불명의 사탕, 많은 학생들 마약 양성 반응. 하롱시 황보고등학교의 10학년 학생 13명 중 많은 이가 사탕을 먹은 후 기능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0월 25일 광림성의 학생들이 두통, 현기증, 복통, 손발 저림 증세로 응급 이송되었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탕은 같은 학교 MTS라는 이름의 학생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한 카페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유관으로도 대마초에 있는 화합물 THC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없는 것은 난간 없는 계단 오르기와 같다. 부엉딩 회 국회의장은 보험시장이 여전히 많은 여력이 있으며 많은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베트남이 보험법을 개정하는데 보험회사가 코로나 이전에 급성장하고 보험 알바를 알아보던 사람이 늘어나던 것을 보면 보험사에겐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보험 상품 같은 개발도 필요하고 사이버 공간에도 적합한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2년 5월경 법안이 승인되면 2023년 7월 발효로 예상됩니다. 응우인 런희예우 국회의원 12세 미만 백신 접종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 국회의원 응우인 런희예우는 개학 등교에서 백신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빙딩성 국회의원이자 하노이 의과대학 병원장인 응우인 런희예우는 국회 복도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18세 이상과 유사하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16에서 18세 고등학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2세 미만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연구 중이니 서두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의 개학은 각 지역 백신 접종률에 달려 있다고 하며 부스터샷은 굳이 필요 없고 2차 접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점심 되세요. 오후에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